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생존기이자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새벽 3시 조용한 빌라 복도에 울려 퍼진 급박한 목소리.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그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간 쌓여온 미묘한 신호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정심씨, 당시 65세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한식당을 30년째 운영하던 분이었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는 일에만 몰두하며 결혼을 미루고 있었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봄꽃이 한창이던 4월이었어요. 인사드려. 엄마,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이야. 여성의 이름은 김미란, 32세.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죠. 정심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말투도 조심스럽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심 씨는 기꺼이 나섰어요. 평생 식당 운영하며 모은 자금 약 3억 원. 그중 대부분을 아들의 신혼집 마련에 쏟아부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미란의 감사 인사에 정심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호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징조들이 있었던 거죠. 신혼 첫 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심 씨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30년 식당 경력답게 음식 솜씨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란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정심 씨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다르겠지. 다음 명절, 미란과 준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란이 집안에 일이 있대. 미안해. 정심 씨는 이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챙겨야지 뭐. 세 번째 명절 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심 씨는 참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런가 보다. 준호가 행복하면 됐지 뭐. 본격적인 변화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작년 가을 정심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란이 제안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정심 씨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마음이 넓구나. 그렇게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였다는 걸. 어머님,
그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머님, 요즘 같은 시국에 외출은 자제하셔야죠. 하나하나는 작은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정심 씨의 모든 행동이 통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식당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30년간 운영해온 한식당 남편 병원비도 아들 학비도 모두 그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왜? 아직 손님들도 찾아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구식 장사는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시고요. 정심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미란 말이 맞아. 이제 좀 쉬시면 안 돼?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시대가 바뀌었다고. 정심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심 씨가 독감에 걸렸어요. 고열에 기침이 심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응, 내일 가볼게. 아니요. 지금 당장요. 저희한테 옮으면 큰일이잖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온 정심 씨.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만 계세요. 뭐? 만약을 위해서요. 저희 안전도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정심 씨는 방에 격리됐습니다. 48시간 이틀 동안 아무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없었습니다. 물 직접 나가서 떠와야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복도에서 미란과 마주치면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기침이라도 하면 어머님, 조심하시라니까요. 정심 씨는 그 48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내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정심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미란이었죠. 정심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너무 힘들어. 어머니 때문에. 나도 알아.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잖아.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요양시설도 많고. 요양시설, 그 단어가 정심 씨의 귀 속으로 꽂혔습니다. 건강한 70세를 요양시설에 보내겠다고? 그날 밤 정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 살아보는 게 어때? 서로를 위해서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정심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심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 줄 알았던 아들에게서 쫓겨난 거였죠. 준호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마지막 달에는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17분 깊은 잠에서 정심씨를 깨운 건 급박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쿵쿵쿵쿵. 할머니, 할머니,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어조. 정심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이라도 난 건가? 누구세요? 할머니, 저 진수예요. 1층에 사는 진수. 아, 진수 한 달 전쯤 1층에 이사 온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몇 번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던 청년. 무거운 물건 들고 올라갈 때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청년. 하지만 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진수야?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진수의 목소리가 더 급박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정심씨는 그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빗장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보인 진수의 얼굴.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주변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빨리 나가셔야 해요. 대체 무슨? 제발요. 진수의 절박함이 정심씨를 움직였습니다. 가방 하나를 급히 챙겼어요. 통장, 도장, 현금 몇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수가 정심씨의 팔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진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조용히요.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건물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심씨와 진수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정심씨가 살던 방의 창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 저게. 할머니, 더 빨리 가야 해요. 진수가 정심씨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50m쯤 더 걸어갔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이 살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2~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에요. 뭐? 할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에요. 그 순간 정심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와 미란이 새벽 3시에 제 집에? 그것도 이렇게 몰래? 대체 왜? 24시간 찜질방. 따뜻한 불빛 아래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물 한 잔을 건네 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충격받으실 거예요. 괜찮아, 말해봐.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살해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정심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설마 그런. 진수야, 그게 무슨. 할머니,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미란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며느리분의 전 남편들이에요. 전 남편들. 네, 3명이에요. 그리고 모두 결혼 1년 안에 사망했어요. 정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 계단에서 추락사.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 급성 심장마비. 세 번째 남편은 작년 교통사고.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이 네 번째예요. 거짓말이겠지. 할머니,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일해요. 형이 탐정이고요. 진수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호 탐정사무소. 저희가 다른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며느리분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근처로 이사 온 거예요. 지켜보기 위해서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밤 며느리분과 아드님, 그리고 다른 남자 한 명이 왔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요. 진수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입구 CCTV 화면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58분. 미란, 준호, 그리고 모르는 남자. 세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들이 정말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까지.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35년을 키운 그 아들이.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아드님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분의 과거를요. 며느리분이 이전 남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드님도 다 알면서 함께한 거예요. 그럼 준호도 공범이라는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출동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심 씨는 과거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식당에서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순간, 첫 월급으로 사준 구두, 결혼식 날 울먹이며 손을 잡던 기억까지. 그 손을 내가 이렇게 놓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함께 빌라로 향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 탁자 위 정심 씨가 늘 마시던 홍삼음료. 뚜껑이 열려 있었죠. 나중에 감식 결과 그 안엔 수면제가 섞여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연쇄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죠. 준호 또한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조소속 준호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새벽 문을 두드려준 진수가 없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정심 씨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식당을 다시 열었고 간판엔 새 이름을 걸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옆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마이너스 진수 드림.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실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진짜 사랑과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죠. 여러분은 정심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화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